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제가 갑자기 신문에 원고를 쓰다가 아,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어, 이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이 꽃이 아름답게 보이죠? 이 꽃이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내 자신이 건강할 때 아름답고 멋있게 보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건강하지 않으면 이 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자체가 전부 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면서 유튜브 올릴 때 막 뭐 웃으면서 노래도 하고 뭐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그 자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또 멋을 아무리 부려봐야 그 멋이 풍겨 나오질 않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 뒤에 보면 음식이 보약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진 그 글귀가 있습니다. 왜 음식이 보약이라고 하느냐? 어떤 음식이든지 다 보약이냐? 그건 아닙니다. 사랑이 가득한 음식만이 보약이에요. 아시십니까? 사랑이 가득한 음식만이 보약이에요. 사랑이 가득하지 않은 음식은 보약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독이에요. 우리가 50이 넘으면 왜 그렇게 많이 병이 발생하냐 이게. 그래도 3, 40대까지는 뭐 특별한 그렇게 큰 중병이 있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다 5, 60대면 여기저기 다 아파요.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인생살이 한 5, 60을 딱 보면 태어나서부터 30살까지는 부모 밑에 살아갑니다. 부모님들이 진짜 말 그대로 헌신적인 사랑, 그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 따뜻한 사랑이 풍부하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빠이 담은 채로 자식들에게 또 식구들에게 이러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득한 따스한 양기의 음식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20, 30대까지는 아무 질병이 없어요. 그런데 중년이 돼요. 30대가 조금 넘어서 보면 이제 시집 장가를 가요. 그럼 새로운 또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또 아이들이 또 태어납니다. 근데 요 세 팀들이, 세 가족이 과거에 우리 엄마가 자식들에게 주었던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키웠느냐 하는 점입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쏟았던 그런 사랑, 무한한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게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게 중년이 되면 결혼해서 아내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이들이 사랑에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 맞벌이를 해요. 아침에 일찍 신랑은 신랑대로,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직장을 나가요. 아침 식사 굶어요. 그리고 그 점심은 식당에서 사 먹어요. 저녁 식당에서 사 먹고 와. 그러니까 부부간 아내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 음식을 먹고 또 먹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주말에나 또 주말에도 또 직장에 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시간들이 10년 지나 20년이 지나면 30대부터 20년이 지나 50대가 되면 어김없이 병이 발생해. 사 먹는 음식은 사랑이 전혀 없죠. 그냥 돈 내고 돈에 의한 그냥 식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식사라도 사랑이 담긴, 사랑이 가득한 음식과 사랑이 없는 음식과는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말년,
그리고 50이 넘어서 5, 60이 넘어서 80까지 그건 본인의 책임이에요. 마누라의 책임이 아니고 본인의 책임이에요. 본인이 건강 설계를 잘못했다면 아픔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본인이 젊어서 건강의 설계를 잘했다면 건강한 채로 8, 90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중년 건강, 중년의 건강을 잘 지켜야 노년이 건강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병이 나면 그냥 치료의학에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과거엔 치료의학이 최고의 이런 치료의학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치료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야? 암 치료했는데도 재발해요. 치료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됩니다. 약을 그렇게 먹어도 안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럼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보다 더 중요한 부등호가 이제는 예방의학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는 예방의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릅니다.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를. 그게 문제예요. 이제는 예방의학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건설의학이에요. 건설의학. 아시겠어요? 이 건강하게 8, 90을 살아가기 위한 설계, 컨설팅을 해야 돼. 그래서 각자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책임지고 지가 건설해야 돼.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이런 질병들은 일상생활을 바로 잡으면서 스스로 치료해 나가야 됩니다. 일상생활을 바로 잡는다. 그거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치유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 기초 자료가 있어야 돼요. 가장 동양의학의 고전, 이거 황제내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황제내경이에요. 이걸 기초로 건강을 컨설팅 하든지,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의 고전이라고 하죠. 동의보감이에요. 동의보감을 기초로 설계를 하고, 또 있어요. 과거에 이런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을 기초로 했다면 이제는 현대판, 앞으로 각자 자기의 건강을 책임지고 건설해 나가야 할 기초, 그게 바로 여기 제가 하나 썼습니다. 전조증상과 자연치유. 하나 더 있죠. 요거 체질별 식이요법입니다. 알기 쉽게 풀어쓴 박수용의 체질별 식이요법. 이거는 알기 쉽게 풀어쓴 박수용의 전조증상과 자연치유 두 권의 책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이 동양의학의 고전이라는 황제내경이나 이 동의보감, 이 두 권의 책이 있다면, 현대판은 전조증상과 자연치유, 동서양 대체의학 분야의 전조증상과 자연치유, 전조증상을 수록했고, 거기에 맞게 어떤 음식으로 어떻게 고쳐라, 어떻게 먹어라 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생활습관은 어떻게 하라 하는 이런 책으로 내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이 현대판 5, 60대 이상 8, 90까지 건강에 살아가는 이러한 컨설팅, 건설의학의 기초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 또 이 책들이 널리 읽혀져야 돼요. 널리 읽혀지고 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5, 60대 넘으면 거의가 반건강인으로 살아가요. 그것은 뭐냐면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전부 다 약을 한두 알씩 다 먹은 반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음으로써, 아셨어요? 전조증상과 자연치유, 그 다음에 이 체질별 식이요법, 이 두 권의 책, 아이고 무겁다 이거, 한 970쪽 정도 됩니다. 이 두 권의 책, 이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건강 체질과 건강 정도를 알고 거기에 맞게
올바른 일상생활을 한다면 완전 건강체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 하나, 유튜브 아시겠어요? 박수용의 건강교실 유튜브를 구독하면서 거기에 수없이 많은 내용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약 680편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 유튜브를 보고 어느 하나라도 실천하라. 하나라도 실천하면 완전 건강체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질병 수와 환자들,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다 5, 60대 되시는 분들이 뇌전증, 그 다음에 두통 환자, 시력저하,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고지혈, 발기부전, 중풍, 뇌경색, 암, 다양해요. 이런 분들이 30, 40대에 자신의 건강에 대한 설계를 잘못한 결과예요. 30, 40대에 자신에 대한 건강 설계를 똑바로 했다면 이런 아픔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는 나는 아닐 것이다라는 아니한 생각이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건강에 관한 설계를 안 했던 거예요.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뭐 이 편한 세상이라 아파트 설계만 잘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 설계만 잘하면 뭐예요? 몸은 아파서 병들어서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약 먹고 수술하고 요양원 들어앉아 있고 요양병원에 들어앉아 있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편한 세상이라는 것은 아픔 없이 건강에 살아가는 살기 좋은 세상, 이게 이 편한 세상이에요. 아파트가 이 편한 세상이 아니고 자신의 건강을 설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기초로? 요거야. 전조증상과 자연치유. 이거는 이 책을 쓸 때 이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을 다 보고 거기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알기 쉽게 이런 정도만 알면 병 없이 8, 90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건강에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원인이 이건데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황제내경이 있고 동의보감이 있었다면 현대에는 박수영의 전조증상과 자연치유 이 책 아시겠어요? 또 하나는 박수영의 체질별 식이요법 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보면 또 그래요. 이 황제내경을 기초로 황제내경에 비하면 이 두 권의 책은 그냥 조족지혈입니다. 아시겠어요? 조족지혈이에요. 그러나 그 두 권의 이런 책은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을 기초로 해서 그냥 수없이 삶아 먹고 뱉어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자신의 건강 설계에 기초가 되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뭐 한자로 된 책도 많아요. 여기 황제내경 한자로 된 것도 많고 번역본도 많아요. 이 기초자료 제가 두 권의 책을 낸 이유는 알기 쉽게 풀었었어요. 현대판 누구라도 의료인이 아니라도 알기 쉽게 보통 사람도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풀어쓴 박수영의 전조증상과 자연치유, 또 한 권은 알기 쉽게 풀어쓴 체질별 식이요법 책 보시고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삽시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 신문 원고 쓰다가 야 이거 신문 원고만 쓸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전조증상과 자연치유 그리고 이 박수용의 그 체질별 식이요법 두 권에 관한 내용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병원제 일상생활을 바로잡으면서 스스로 치료한다.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로잡음으로써 웬만한 질병을 치료하고 아셨어요?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의 건강 60대 넘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기초 설계를 건강 설계를 하라 이게. 그래서 건설의학의 기초 자료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소개하고 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아픔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꽃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자,